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인데 수업을 진행하다가 아침에 본 신문 기사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일본보다 한국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더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조선일보에 실린 그런 기사입니다. 테이블을 한번 보시죠. 예. 얼어붙은 한국의 지갑, 일본인보다 돈을 안 쓴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잘 실려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돈을 참 안 쓰죠.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래나 앞날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겠죠.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내놓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또 불안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갈 가능성들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1960년대하고 70년대의 정책들을 경제 정책들을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학을 하고 그동안 많은 그런 글을 읽고 했습니다만은 지나간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제도나 기관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점을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가나 또 정치가를 뒷받침하는 관료들의 그런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열정 같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대부분 기업가들만 이렇게 부상이 되죠.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를 만든 분들의 노고나 역량 같은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정치가나 또 정치가를 뒷받침하는 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뒤처진 부분들의 영향도 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두고 제도 경쟁력이 상당 부분이 낙후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고령화를 뒤따라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나라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대 정부들이 걸어온 그런 길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라든지 계획을 갖고 거시정책이나 산업정책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폼 나는 정책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죠. 이번 정부도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섹시하게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효과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역대 정부보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벌어들이는 그런 자본이나 빌린 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재정의 낭비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낭비가 발생하고 있죠. 그런 낭비는 노동, 실업, 보건, 국방, 의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 낭비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어렵게 그리고 귀하게 벌어들인 돈을 잘 활용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재정도 낭비를 하고 그 다음에 패티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하죠. 그냥 보기 좋고 당장 남한테 이렇게 폼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역대 정부마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이 큰 문제는
구조조정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제도나 기관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재생하거나 제거해가지고 그 자원들이 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대단히 무능력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재정이 낭비가 되고 새로운 자원에 투입돼야 될 그런 돈들이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고 또 역대 정부마다 등장하게 되면은 폼나는 당장 생생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고 구조조정은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앞날을 밝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앞으로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개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재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헌법을 고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그런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어쨌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이 참 우리에게는 좋은 선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일본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어쩌면 내려갈 때도 이렇게 꼭 닮아갈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산적 용도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렵게 번 돈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누적되는 그런 빚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어려움을 크게 치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공병호 TV를 마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